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많은 사람이 청년들이 극우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청년들은 내란에 맞서 광장을 지켰고 새롭게 민주주의를 열어갈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들, 심지어 청소년들에게까지 뻗치고 있는 내란 옹호, 동조 세력의 마술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란 옹호,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들은 차단해야 합니다. 명백히 헌법을 위배하는 사고와 신념 체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민주적인 사회,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는 내란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혐오의 토양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전 공직자가 절박하게 다뤄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히 종교의 외피를 쓰고 종교 활동의 형식을 이용해 정치를 왜곡하고 선동하는 행태가 심각합니다. 소년보, 전광훈과 같은 인물들은 내란 선동과 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사법 절차를 종교 탄압으로 탈바꿈하며 지금도 설교의 형식으로 정치와 헌법 질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행태입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외피는 헌법 파괴의 면허가 될 수 없습니다. 내란에 직접 가담한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넘어 내란 옹호자들의 책동에 더 단호히 나서야 청년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일념으로 오늘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님 먼저 나와 주십시오. 네, 장관님. 12.3 내란 이후에 교실에서의 혐오 표현이 극심해졌다. 이런 선생님들의 어려운 호소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이제 1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반응이 바로 있다는 것이거든요. 초중고 교사 68%가 이전보다 늘었다, 혐오 표현이. 이렇게 답했고 교직원 단체, 노동조합 설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2.3 내란 이후 상황이 이렇게 좀 심각하다면 교육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조사보다는 대응책을 세워서 교육적으로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들이 이런 문제, 어쩌면 대한민국 모두가 합의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는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 가운데 또 우리가 이제 자유가 민주공화국으로서 민주주의 시민 그리고 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부 안에 그동안 약간 소홀했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민주시민교육과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새 학기 3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 몹시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혐오 표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종차별적인 언어들이 내란 옹호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쓰지 않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다양한 차별에 관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놀이처럼 하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어느 그 일간지에서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보고드린 것도 봤는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같은 디지털 환경의 영향으로 혐오 표현 이런 것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이것이 확산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매우 심각하다는 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혐오 표현과 관련한 대응 중에는 학생들이 마구 다가서는 정보를 올바르게 판별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도 저는 내란 이후에 이것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는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좀 실태 조사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선생님들이 어려운 게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악성 민원으로 이제 막아진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알고 네.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교육, 인권 교육 그리고 혐오 표현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게끔 교육부에서 저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마련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올바른 교육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는 이제 학생들이 왜곡된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도 2025년도에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한 혐오 발언 대응 교육자용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행 대한민국 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중학교 학생 대상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 자료 거의 지금 완성이 돼서 새학기 전에 배포할 텐데요. 그 내용들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포용적 학습 문화를 형성하고 상호 문화 역량을 개발하고 디지털 시민성,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등을 담은 혐오 표현의 정의는 무엇이고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그리고 혐오 표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의 핵심 원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거하고 그 구체적인 지도 방침을 교사들께 보급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아라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듯이 이끄는 것보다는 청소년들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학생들 간에 스스로 그러니까 생각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그걸 실제로 교정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학생들 스스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아요, 이것은 옳지 않아요라고 교사가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서로 상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있구나 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또 갖게 해보고 해서 토론 문화를 토론 중심의 수업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뭐 독일의 보이테스 바흐를 이렇게 활용한 우리로 같으면 그 헌법적 가치를 가장 존중한다거나 그다음에 사회적 현안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의 토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칙, 그리고 학생들의 삶과 그 사회 현안을 연결해서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 보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교육 자료의 정보가 사실인가 출처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도 교사가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쭉 함께 나열한 담은 그런 토의 토론 중심 속 교수 원칙, 이런 것들도 그 자료에 넣어서 새학기부터 교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맨 처음에 좀 이렇게 전수조사,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실제로 그 선생님들로부터
모여서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대처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는 갖겠는데 이 전체를 대상으로 혹시 혐오 표현이 얼마나 하고 있나 청소년들이 이걸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게 그 정량화하는 것 자체가 좀 곤란하기도 하고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게 모든 우리 학생들이 혐오 표현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은 이 반발심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하고 또 조사 결과가 혹시 나타났을 때 이 혐오 표현 수치가 높은 학교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 또 다른 그 낙인 효과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전수조사는 하지 않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갖고 계신 의지와 우려가 어떤 건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다만 현장에서의 바로 이게 실행될 수 있는 가능한 방안들이 좀 잘 찾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공교육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바깥에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인가 시설, 특히 기독교 기반이라고 하는 시설에서 내란 옹호나 뉴라이트 사관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정하게 보도는 받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네. 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설교를 했고 내란 옹호를 했던 소년부 목사가 세계로 우남 기독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반헌법적인 내용의 설교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런 설교를 했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설교가 뭐 교인들을 상대로 있었다는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 네, 뭐 청소년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교회 시설들이 학교로 인정은 못 받지만 교육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이제 기사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소년부 목사가 이제 하고 있는 아카데미에서는 심지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를 내세우고 있어서 저는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보고 이건 헌법과도 다른 틀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미인가 시설들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나 조치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학교 밖 그 여러 시설에서 혹시 그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다른 부처와도 같이 협력해서 지역 우선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 존속하는 그다음에 행안부라든가 종교를 이렇게 총괄하는 뭐 문체부라든가 여러 부서하고 같이 그 논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공교육 현장에 그런 전력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있는 기관에서 공교육 현장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이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차단하고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함께 그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미인가 시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특히나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들, 헌법을 위배하는 내용들이 교육이 된다는 건 저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네, 장관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